분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들 중에도 다주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영상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의 다주택자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규제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버텨야 하는지, 내가 가진 물건을 줄여나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규제가 정말 강합니다. 취득세부터가 그런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12%가 부과가 돼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3주택부터는 8%입니다. 내가 법인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법인은 취득세가 바로 12%예요. 너무 통행료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3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에 이 세율 자체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 양도세도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다고 해도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다주택자 분들의 틈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꼭 아파트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내 자산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아파트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아파트가 가장 수요가 많고 주거지로서는 정말 대체 불가한 곳이긴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쭤보더라도 주택에 사는 것보다 확실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 대상을 바라볼 때는 실거주자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비주택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곳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런 곳들은 취득세 중과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없고 2년을 보유하면 일반 과세로 파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규제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지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 규제가 없을 때 제가 아파트 투자를 했던 것처럼 정말 규제가 없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지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대출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요. 개인의 신용도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 대출로 나오고 한도 자체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사는 이 평형대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 작은 평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관리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 지산마다 각각 관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통 기업에서 사무실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임대를 놓으면 크게 저에게 연락 올 일이 없더라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꼬박꼬박 넣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산이 너무 고점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주변에 혹시 지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산에 대해서 알지만 그 외의 분들은 아파트보다 훨씬 지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걸 고점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주택자들의 틈새 시장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지만 1인 기업가 분들의 사무실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항상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회사에서 주는 매달 그 월급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삶이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월급 노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제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1인 기업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것을 나의 사무실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 지산의 공급은 뭐 일부 지역은 뭐 공급이 많은 곳들도 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곳들은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산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 지산 같은 곳들은 서울 아파트의 가격과 이 지산의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아직 5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지산의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이제 건물이 허물어지고 이제 땅만 남은 상태에서 그 권리를 주는 걸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면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만 보시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이런 입주권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입주권은 건물이 허물어지고 지금 땅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취득을 할 때는 토지분 취득세인 4.6%만 내면 됩니다. 보통 다주택자분들이 뭐 3주택자만 하더라도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정말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입주권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을 하고 2년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 가치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 자체가 우리가 살 때부터 항상 안전 마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처음에 살 때 다른 기존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변화의 크기가 큰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기존 아파트, 뭐 입지가 갖추어진 곳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변화의 크기가 큰 곳들을 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변화의 크기가 돈의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주택자분들도 이런 입주권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사실 한창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 관심이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공시가 1억 아파트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이런 아파트로 쏠림 현상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돈은 없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절실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인 분들도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단지를 발견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작년 12월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면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겠더라고요.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았습니다. 1억 3,500, 1억 3,500으로 또 완전 같았어요. 추가적으로 취득세와 복비가 들긴 하지만 그걸 제하고 이 투자금을 생각했을 때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격을 봤더니 1년 만에 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보실 때는 철저하게 입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곳들은 연식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재건축 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1억을 넘어버리면 수요가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다던가 확실하게 월등히 상권이 좋다던가 그런 확실한 수요가 있는 곳들이어야지 나중에 내가 팔고 싶어도 받아줄 수요가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건 쉽지만 매도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했을 때 정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주택자 분들의 틈새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